안녕하십니까. 넘버거래소TV 강광석 소장입니다. 오늘은 넘버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넘버값을 입금했는데 중개업자가 도망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혹시나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까? 넘버 사고 팔면서 사기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돈 받고 중개업자가 도망가는 것. 여러 경우 수를 생각해 봐도 그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 위와 같은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몇천의 인생을 거는 사람. 옛날에 그런 사기꾼이 있었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습니다. 넘버를 매매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넘버에 행정처분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매수인들이 이 부분은 잘 모르시죠. 일부 중개업자들도 모르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넘버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가보조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이해하셔야겠죠. 유가보조금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법 제43조 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영업용 화물차에 대하여 유류세 인상분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유가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굉장히 오래전으로 돌아가는데 2007년도 정도 됩니다. 에너지 세제 개편 계획에 따라서 당시에 휘발유 기준으로 100이라고 봤을 때 경유를 75, LPG를 60 정도의 세제 기준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휘발유 100일 때 디젤 85, LPG 50으로 조정하는 게 에너지 세제 개편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맞게 세금을 올릴 때 이 세금 올린 부분을 보조해 줬던 게 유가보조금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입니다. 표 보시다시피 1톤 이하는 월 지급이 23만 6천 원 정도, 3톤 이하는 월 지급 한도가 35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보조금 상한선이 소형남바, 중형남바 기준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1톤, 3톤 이런 식으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기아자동차에 나오는 1.2톤 같은 경우는 1톤 지원금이 아닌 3톤 지원금으로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기 때문에 1.2톤을 구매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한 해 동안 얼마만큼 많은 부정수급이 있었는가? 올해 10월에 국회에 제출한 국토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기준으로 13,280건의 부정수급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연으로 나눴을 때 2,600건 정도의 부정수급이 있었고요. 간혹 가다가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 사업자와 넘버 관계, 상관관계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사업자를 내는 첫째 이유는 유가보조를 받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운송업을 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는 분들은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사업자를 안 내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유가보조 지원보다 의료보험료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업자를 안 내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자와 넘버는 필수사항이 아니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네핏을 말씀드렸으니 페널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에 따르면 부정수급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 지급 정지되고 2회 이상 시 1년 보조금 지급 정지됩니다.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넘버가 취소가 됩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에 따르면 행정상 제재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른 1차, 2차 행정처분이 넘버를 양수받는 자에게 그대로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는데요. 오늘 있었던 사례입니다. 동생 차에 유가 카드로 주유를 해주고 행정처분 받은 넘버가 오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두 번째 사례는 의료보험 미가입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그런 경우인데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2항에 의해서 10일 이내인 경우는 한 해에 한해서 봐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벌점인데요.
벌점이 40점이 초과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면허가 정지되면 화물 운송 자격이 취소가 되고요. 화물 운송 자격이 취소되면 유가 보조 카드를 사용하시면 불법이 됩니다. 간단한 교통사고로 3명이 병원에 입원해서 3주 진단을 받으면 벌점이 1인당 15점에서 45점이 됩니다. 이런 경우 40점 이상이기 때문에 바로 면허 정지가 되고 아까처럼 화물 운송 자격이 취소되고 유가 보조 카드 사용이 또 불법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교통 안전 교육을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이때 벌점 20점이 공제가 되고요. 또 이거보다도 벌점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는 현장 참여 교육을 받으시면 또 30점 감경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 케이스로는 단시간 반복 주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단시간 반복 주의는 1시간 내에 3회 이상이거나 하루에 5번 이상 주의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제가 한 달경 전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하고 통화를 했을 때 이것을 조사하는 분들이 수백 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때 단시간 반복 주의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료와 요소수 또는 연료와 엔진을 함께 결제하는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유가보조 복지카드가 신용카드가 아니다라고만 명심을 하시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폐업했거나 휴업 상태에서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또 번호판을 반납했거나 영치한 경우도 복지카드를 사용하시면 부정수급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넘버가 혹시라도 부정수급이 있는 넘버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거주지 시군구에 전화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일부 시군구에 한해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긴 하는데 이런 경우는 통합 한도 관리 시스템 트럭카드.co.kr에 접속하셔서 조회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매도인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단순한 예로 한 달 전에 제가 신청을 했는데 매도인께서 컴퓨터를 잘 사용할지 모르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회가 안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도 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아까 첫 번째 방법처럼 거주 시군구에 전화하셔서 조회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로 조회를 했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력 조회가 돼서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통화 내용이 대부분 휘발성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넘버를 구매하실 때 행정처분이 있는 넘버를 사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0과 1을 비유합니다. 행정처분이 없는 넘버를 0이라고 봤을 때 행정처분 한 번 있을 때를 1이라고 봅니다. 근데 요즘에 넘버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갈수록 행정처분이 있는 넘버를 많이 접하곤 합니다. 아마 단속에도 많이 걸리겠지만 이런 상황들을 잘 모르고 복지카드를 사용하신다면 누구나 따를 수 있는 게 행정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버를 사실 때 행정처분이 있다고 해서 이게 꼭 나쁜 넘버다, 안 좋은 넘버라고 단정하시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행정처분이 있는 넘버는 시세 대비 굉장히 싼 가격에 사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가복지카드 행정처분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 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넘버거래소 TV 강광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